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의 권전입니다. 요즘 유럽 사람들이 자존심에 금이 간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네가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인 지역이라고 믿어왔고,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도 살짝 무시하는 그러한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인데, 동아시아에게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린 거죠. 옛날에 이들이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고 불렀던 나라들, 혹은 드래곤이라고 불렀던 나라들, 우리나라,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네 나라에서 자기네보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유교 자본주의, 유교 통치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서 자꾸 설명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동아시아는 원래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적이고,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격리하라 그러면 알아서 꼼짝없이 격리하고, 이동하지 말라 그러면 이동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 참 안이한 발상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유교 자본주의 타령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이고, 동아시아보다 방역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자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켰다. 동아시아는 이 자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그 방역에 성공한 것이니 우리가 딱히 자존심 긁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프랑스 변호사의 이야기도 대충 그런 이야기였죠.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좀 덜 노골적이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적이고,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이 동아시아 선진권들, 특히 우리나라나 타이완에 와 보기나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북한을 우리나라로 착각하고 중국을 타이완으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나 타이완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놀랄 만큼 낮은 범죄율이죠. 가령 제가 타이완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카페에 주문을 하러 갈 때 모든 짐을 좌석에 헐쩍 펼쳐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유럽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게 과연 그러면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가요? 권위자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마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나 타이완의 국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수준이 유럽보다 높다는 거죠. 도덕성이 더 높은 거고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유럽인들이 이거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교는 상명하복, 권위의 순종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어떤 힘이나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미덕, 그러니까 교양, 소양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항상 자신에게 그러한 미덕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늘 심신을 수양하고 그것을 백성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제 유교인 거죠. 즉 유교는 무조건적인 권위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권위의 순종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통치자가 그만한 교양 수준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정도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지 못할 때 신하나 백성들이 통치자를 갈아치우는 것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유교의 영향을 봐야 한다면 오히려 이 권위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우리가 보여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혁명이 전형적인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지 않더군요. 정말 이들이 낡아빠진 유교 자본주의를 가지고 동아시아의 오늘날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는 뭘로 설명할 것이며, 대만과 중국의 가치관도 다투고 있는 이 갈등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낡은 가부장제적인 잔재를 유교 잔재라 그러면서 배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낡은 가부장제적인 잔재가
꼭 유교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도 역시 우리는 낡은 가부장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꼭 유교만의 특징이었다면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 유럽인들은 그 자기들의 편협한 선입관을 가지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시샘을 가지고 동아시아를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미 명목상 GDP로 대한민국은 유럽의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고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앞질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이미 중견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탈리아는 이른바 글로벌 세븐, G7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 G7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그 명목상 1인당 GDP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지만은 그 나라의 저렴한 물가 수준을 감안할 경우 구매력 지수가 독일하고 맞먹는 나라입니다. 비단 경제뿐이 아닙니다. 이미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나 타이완이 유럽의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서 더 이상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유럽은 근대 산업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그 부분은 인류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유럽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발상지가 언제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영국이 언제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겠죠. 그러니 유럽인들은 이제 그 옛날 자존심, 그 옛날 유로센트리즘, 동아시아를 언제나 식민지로만 바라보는 콜로니얼리즘을 버리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배운 산업혁명, 당신들에게 배운 민주주의를 오히려 청출어람의 기세로 앞지르고 있는 동아시아의 비약을 말입니다. 즉, 동아시아는 유럽 사람들이 저 나라가 어느새 저 정도가 됐어? 기특하다 정도로 바라볼 상대가 아니라 이미 그들과 대등한, 동등한 상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들 뇌리 속에 남아있는 식민주의적인 잔재, 유로센트리즘의 잔재가 아닐까요? 그 자존심, 그 식민주의를 버리고 변화된 현실, 변화된 세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진정 그 동아시아에서 배울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그 트럼프로부터 늙은 세계, 낡은 세계라는 비웃음을 받는 유럽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유럽인들이 낡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현실을 자꾸 호도하며 우리 동아시아를 엉뚱하게 자꾸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 권지현이었습니다.